사실 제가 손목에 크게 난 점이 있는데 이걸 하늘이도 꼭 닮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저와 하늘이는 진밥을 좋아하고 고기도 바짝 익힌 것을 좋아하는 등 식성도 비슷했습니다. 이래서 부녀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저를 좋아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저는 속으로는 내심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제 누나가 키우고 있고 저는 그저 삼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그만 모든 것을 이 아이가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봤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해외로 출장을 갈 기회가 있어 그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번에 러시아로 갈 기회가 생겨서 거기에 갔다 오려고요. 혹시 하늘이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 엄마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엄마의 집에 맡겨진 이후로 유난히 저를 따르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퇴원을 한 이후에는 항상 제 옆에 꼭 붙어서 자곤 했습니다. 할머니와 자자는 식으로 엄마가 데려가려 해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삼촌이랑 잘 거라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우는 아이에게 매정하게 대할 수 없어 저는 토닥거리며 곁에 있어 주었지요. 특히나 자기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잠이 드는데 그런 하늘이를 보면서 저는 자꾸 애착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마도 그렇고 입모양도 그렇고 저를 많이 닮은 아이였어요. 하늘이 옆에 있으면 저는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아빠로서 대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 감정을 계속 참고 사는 것도 참 힘이 들었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이만을 위해서 아이 엄마를 찾아 가정을 꾸리고 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미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고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러시아로 가기 전 하늘이는 제가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많이 울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성화였습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3일을 저랑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데려갈 거 아니면 앞으로 자기랑 영원히 말 못할 것을 각오하라는데 단단히 화가 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많이 상처가 됐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슴 아파도 나중에는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아, 삼촌이 정말 미안해. 삼촌이 꾸준히 연락도 하고 그리고 꼭 놀러 올 거야. 그때는 하늘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선물로 다 사올게. 정말? 절대로 나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맨날 연락할 거니까 꼭 전화 받아야 돼. 알았어. 언제 삼촌이 약속 어기는 거 봤어? 맨날 하늘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랬잖아. 저는 그렇게 결국 러시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가끔 가족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안 보는 사이에 쑥쑥 자라더라고요.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조금씩 자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얼굴이 더욱더 닮은 것이 보였어요. 하늘이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면 조카인데도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내 딸이었지만 딸이라고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끔씩은 너무나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일도 힘들고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역시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힘든 와중에서도 제 척박하고 황량한 회사 생활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죠. 다름 아닌 회사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곤 했는데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을 같이 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일처럼 봐주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 것이 쉬웠더랬죠. 저보다 1년 정도 더 먼저 와 있었다고 하는데 러시아어를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됐고 역시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까 외로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하늘이도 그렇고 각자의 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생기다 보니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게 된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로 결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싶었어요. 처음에 엄마는 소식을 듣고 당부부터 하더라고요. 절대로 네가 자식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하늘이는 다시 말하지만 네 조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누나 내외에도 절대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혹시라도 네가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난감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도 저도 다시 한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3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를 했으니 다시 본사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국을 하게 됐는데 못 본 사이에 하늘이는 참 많이 커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니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니었죠. 저는 너무나 반가웠지만 하늘이는 낯을 가리면서 부끄러움을 타더라고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자라준 제 딸이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 상대에 관해 상당히 궁금하신 모양인지 자리에 앉자마자 언급하셨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와서 다행이다. 그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네, 저랑 같은 회사 다니고 좋은 사람이에요. 너만 좋다면야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잘 알고 있지? 너는 계속 네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거. 하늘이에 대해 괜히 죄라도 지은 것 마냥 기분 나빠진 저는 아버지께 다시 말했습니다. 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속이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혹시라도 들키게 돼서 더 크게 일 벌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돼. 절대로 그런 소리 말아라. 그저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일 일으키지 마라. 아버지는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저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기념으로 저희 누나네 부부가 왔는데 조카 녀석은 이제 5살 정도가 됐더라고요. 참으로 화목한 가운데서도 은근히 하늘이가 왠지 소외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누나네 부부와 조카는 셋이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하늘이는 너무나 익숙한 듯이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매형의 무릎에 앉아 있고 누나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어 있는데 하늘이는 그 둘과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에게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말하면서 잠깐 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하늘아, 삼촌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학교 가고 학원 갔다 오고 할머니네 가고 그랬어. 하늘이 할머니네 자주 왔어? 나 할머니네서 놀다가 가. 왜? 그냥 할머니네 집이 더 편했어. 엄마랑 아빠가 하늘이한테 뭔가 섭섭하게 하니? 여기까지만 물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말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뭔가 상당히 망설이는 듯 했죠. 저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산이는 뭐라든 다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나. 늦게 일어날 때에도 혼나고 산이가 막 내 핸드폰 망가뜨려서도 화냈는데 동생한테 그러면 되냐고 내가 더 혼났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누구한테 차별을 당한다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누나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겨우 이성을 찾고는 누나네 부부에게 하늘이에 대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누나도 한숨을 쉬며 난감한 듯 입장 전달을 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네 맘 생각해서 관두고 우리 뜻만 전할게. 우리가 하늘이한테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어.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막상 내 핏줄 섞인 나 닮은 친자식을 안게 되니까 뭐가 다른지 알 것 같더라. 너도 나중에 직접 그 입장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내 자식이랑 남의 자식은 다르다는 거. 조카는 조카일 뿐이야. 내 자식과 남의 자식으로 벌써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누나를 보고서 실망이 울컥 올라와서는 감정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누나한테 실망이야. 나 누나 믿고 하늘이 보낸 건데 어떻게 누나가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의 쓴소리를 뱉자 누나는 할 말 없는 듯 계속 딴청을 해댔고 듣다 못한 매형이 나서서 누나 편을 들더라고요.
처남,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원망하진 마라. 솔직히 처남 우리 아니었으면 하늘이 어떻게 키웠을 거라고 생각해. 대학생이 혼자서 애 키웠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나마 우리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었다는 거 처남도 알잖아. 됐고요. 저 더 이상 누나나 매형한테 하늘이 맡길 생각 없네요. 더 할 말 없고 제가 우리 하늘이 데려가서 공주님처럼 예쁘게 키울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우리가 좀 소홀히 했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하늘이는 우리 자식이야. 친자식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기른 정도 무시 못한다 너. 너 이렇게 구는 거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너무 이기적인 거 알고 있지? 나중에 애가 뭐라고 생각하겠니? 엄마까지 누나 편을 들고선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여자가 저랑 결혼을 하겠냐는 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잠만 숨 못 잘 만큼 저는 괴로움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하늘이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갑작스럽게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하늘이의 친모였죠. 예상도 못했던 연락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 당신이 잘 키우고 있어? 지금 누나네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 누나네 부부 호적에 올라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그 아이를 보는 건 안 되겠지? 사실 자기가 그동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정하게 떼어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계속 힘들어했다며 하루도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말에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본 뒤에 말을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도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하니 차마 모진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늘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없길래 누나는 할머니네 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는데 엄마 집에도 오지 않아서 그제서야 불이 났게 찾은 것이었죠. 애가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찾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엄마네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애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의심도 안 하고 그리고 왜 자꾸 하늘이는 엄마네 집에 가는 거야? 거기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애가 그랬겠어. 계속 따진다고 해도 어차피 해결이 될 것도 아니었기에 일단 저를 비롯해 가족들은 무작정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핸드폰도 다 꺼놓은 상태여서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의외로 하늘이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애가 납치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잔 뒤에 놀이공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갔었던 그 놀이공원을 말이죠. 삼촌이랑 갔던 거기가 내 기억에서는 가장 행복한 곳이었어. 다행히도 어디 다친 것도 없었고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더는 누나네 부부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저도 못 참겠어요. 하늘이한테 다 말하고 이제 제가 키울 겁니다. 어차피 하늘이도 더 이상 누나네 부부에게 아쉬운 점 없는 것 같고 저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된 사정을 제 약혼자에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사고를 치고 누나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 약혼자는 입술을 깨물더니 이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미안해.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어. 결국 그녀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깊은 관계까지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된 것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녀를 떠나보내게 됐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데려간 뒤에 저는 바이킹을 마주보고 있는 벤치에서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아, 사실 삼촌이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게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걸 밝히면 하늘이가 삼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망설여져. 뭔데? 사실 나는 하늘이의 삼촌이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알고 있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해줬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알게 된 것인지 놀라울 뿐이었죠.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알았는데? 삼촌이 나랑 여기서 놀고 집 가는 길에 사고 났을 때 그때 나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딸 이제 괜찮아 계속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았어. 정말로 그게 다야? 그리고 나는 그냥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 나한테 못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한테 하는 게 왠지 산이한테 하는 거랑은 많이 달랐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진 않았어. 나는 오히려 삼촌이 더 편했어. 그렇게 말하는 하늘이를 보면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그런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왜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은 거였어? 그냥 삼촌도 삼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 내가 아기였을 때도 삼촌은 아직 어렸잖아. TV에서 봤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 낳은 사람들은 보면 다 힘들게 아이 키우더라고. 만약 삼촌이 지금 나를 키웠더라면 엄청 힘들었겠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엄마 아빠한테 맡겨진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지. 이렇게나 속이 깊은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성숙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아이가 너무나 기특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하늘이 엄마가 하늘이를 정말 보고 싶어해.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야. 그러면 괜히 혼란스러워지잖아.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래. 그러니까 삼촌도 내 걱정하지 말고 삼촌 행복하게 살아. 난 정말로 괜찮아.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고 속이 깊은 것인지 한참 떼쓸 나이에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삼촌이 하늘이의 아빠가 될 거야. 하늘이가 생각해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이제는 삼촌이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러면 삼촌 앞으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 보니까 막 애 있는 남자는 결혼도 못하고 그러던데. TV를 많이 본 아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엄마 집에서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거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늘이도 엄마를 한번 보는 건 어때?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의 친모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셋이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 하늘이는 영락없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이의 엄마도 많이 닮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얼굴도 채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둘은 빠르게 친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둘이 걸어가는 것을 보니 영락없는 모녀관계라는 것이 보였죠. 그렇게 둘이서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또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기도 했습니다. 주변에는 엄마, 아빠와 아기가 같이 온 가족 단위의 손님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죠. 아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 10년 넘어서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참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가족 같다. 그치? 우리는 이미 가족인걸?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친모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솔직히 이래도 되나 싶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 하늘이가 한 말을 들려주게 됐습니다. 미안한 거 알면 지금부터 잘해.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철없었던 어린 날에 자신이 했던 짓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에게 꼭 미안함을 갚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저의 아내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늘이가 제 나이 또래보다 성숙한 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도 앞으로 정말 이 아이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미안한 일을 만들까 싶어서 일부러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의 영원한 외동딸로 듬뿍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적 정정도 신청을 했고 무사히 저희의 호적으로 아이가 옮겨졌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저에게 아빠라고 곧잘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진짜 가족을 찾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가족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으로 지켜낼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래도 그동안 자신을 잘 키워줬던 고모네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서운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고모와 고모부가 제2의 부모님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산이도 자기 동생처럼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던 엄마는 무사히 잘 풀리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심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사실 저를 위해서 끝까지 하늘이는 누나네 자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천륜을 끊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일이 해결이 잘 되어서 다행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렇게 일이 무사히 잘 풀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겪어보면서 저는 천륜이라는 것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실감하게 됐네요. 거스르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할 법한 일이지만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저에게는